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카카오는 약보합에서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종가까지 2분가량 남았는데요. 큰 변수 없이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미국 금리 0.25% 인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0.25% 인하를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 다 나온 내용인데 이런 결과가 우리 카카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변수가 생겨서 내일 카카오가 개파락 출발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 주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지수 약세를 보이고 있죠. 예상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고 이미 제가 카카오 영상에서도 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코스피 지수 1.11% 지금 막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 0.78%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수 하락하는데 가장 크게 영향받는 곳은 아무래도 반도체겠죠. 지수가 강세를 보일 때 대표적으로 올랐던 업종이 어디예요? 반도체 그리고 방산주 쪽이잖아요. 오늘 그쪽 업종에서 약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SK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좀 더 하락 매물이 좀 집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하이닉스 입장으로 놓고 볼 때 우리 주식시장이나 하이닉스나 단기간에 급등했으니까 어찌 보면 쉬어갈 때가 된 거죠. 쉬어가야 되는 흐름에 공교롭게도 FOMC 이 회의가 같이 겹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울고 싶은데 FOMC에서 뺨 때려 줄지 우리는 주목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카카오는 12일 한바탕 10%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지 최근 들어선 강한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3일 연속 작게나마 조정이 나타났고요.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카카오는 급등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열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특히 수급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외국인과 기관에서는 순매도하면서 카카오를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카카오보다는 시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 카카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더 올라갈 거냐 시장이 빠질 거냐의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같은 FOMC 회의 일정들을 소화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카카오는 당장 다음 주 23일 이 카카오라는 연례 행사가 또 개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카카오 주주분들 역시 내일 더 예민하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예민하게 보셔야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거 카카오가 시세를 주면서 강하게 치고 날릴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려면 반드시 시장 지수가 좀 정체하거나 조정이 나와야 된다.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횡보하거나 정체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지수가 정체하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카카오 오늘 바로 좀 치고 날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아직 미국 FOMC 회의 소화하지 않았잖아요. 특히 우리 세력들은요. 우리 한국 주식시장만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또 중국, 일본 큰 틀에서는 이렇게 무게중심의 추를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자본들이 크게 이동하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그 미국 주식시장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시장은 주가 지수뿐만 아니라 이런 카카오 같은 일반 종목들은 다 눈치 보기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카카오가 미국 주식시장 변수가 생겨서 개파락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가 우리가 관건인데 지금부터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러면 FOMC 회의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부터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오후장에서 FOMC 회의 관련돼서 일정들 또 내용들 간단히 올려드렸는데요. 일정은 보시다시피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발표 이후에 연준의장 파월 연설이 있습니다. 3시 반에 있는데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금리는 4.50인데요. 4.25%로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는 확실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 인하 결정된 이후에 바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특히 하반기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초점이 될 겁니다. 월가의 세력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면 시장은 아주 차갑게 식을 수 있고요.
반대로 희소식을 얻는다면 시장은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은 양방향, 그러니까 상승도 하락도 다 열려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위로 올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죠. 당장 카카오가 조금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시간차를 두고 따라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래로 내려올 경우,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급락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럼 우리 주식시장 자체는 개파락으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대체로 많은 종목들이 다 개파락으로 떨어져서 시작할 텐데, 그때 우리 카카오는 반대로 갭상승할까요? 아니면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치고 나올까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대응할 준비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주식시장은 바로 전쟁터인데, 내가 멍 때리고 있다가 야 저쪽에서 이제 총 쏜다 라고 해서 내가 갑자기 총 들고 이제 쌀 건가요? 아니면 야 저쪽에서 총 쌀 수도 있어, 우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야 어디서 지금 간식 처먹냐, 뒤통수 한 대 때리고, 그쵸? 그렇게 지금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든 말든 내가 정신을 딴 데 놓고 있으면, 운이 좋게 주가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주가 떨어졌을 때 내가 흥분하겠죠. 내가 옳은 결정이 나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내일 개파락 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개파락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오늘 일단은 결과적으로 한번 볼게요. 5위평선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22평이 아래 깔려 있고요. 12평은 지금 이제 이렇게 추세 상승으로 돌아서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62평도 아직 밑에 깔려 있죠. 그러면 큰 틀에서는 장기평선은 이렇게 22평 아래 깔려 있고 62평이 이렇게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5위평, 12평이 이렇게 방향이 위로 있는데, 역배열에서 이제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왔고, 가격 이평선은 아직 정상적으로 지금 추세 상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충분히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혹시라도 미국 주식시장에서 변수가 생겨서 개파락한다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앞에 영상들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지지선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하락 추세대 상단이 오늘 이탈됐죠. 보이시나요? 이탈되면서 5선도 깨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마지노선이 바로 62,000원인데, 내일 개파락하게 되면 62,000원 버티겠습니까? 그냥 62,000원 아마 깨질 겁니다. 그러면 바로 3차 단기 추세선, 이렇게 상승 추세선 올라가는 이 하단에서 양봉 캔들 흐름이 나오는지를 투자자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내일 혹시라도 변수가 생겨서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면 그 과정에서 카카오가 개파락했을 때 62,000원 언더에서 이렇게 양봉 치고 나오는지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양봉 치고 나올 때 이 외국인 세력들, 기관들이 얼마나 저가 매수세로 빠르게 유입되는지를 개장 초반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세력들이 매수 안 해주는데 주가 반등 나오면 되려 반등 나오는 척 했다가 음봉 전환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양봉 나온다고 해서 야 지금이야 막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양봉 치고 나오는데 우리 외국인 세력들이, 기관들이 얼마나 카카오를 집중적으로 매수해 주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으로 양봉 나온다고 해서 그냥 덜컥 들어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 개파락해서 만약에라도 양봉 반등 잘 안 나오고 음봉으로 만약에 전환한다면 화살표 매도 신호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중요한 하루가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예상은 개파락 양봉인데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 대응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준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나는 개파락 양봉 만들고 싶고 개파락 양봉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의 방향이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데, 카카오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데 제가 붙들고 있어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이걸 전가시킬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큰 틀에서는 내일 주식시장 흐름들을 잘 판단하고 또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판단했을 때 카카오를 어떻게 대응할지를 개장 초반에 대부분 다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른쪽 화살표 매매방, 유료방 우리 회원분들은 내일 개장 초반 9시 전후부터 해가지고 한 1시간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시 정도까지 브리핑을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자면,
제가 영상 중에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자꾸 질문 드리는 거 아시죠? 왜냐면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도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자, 카카오 주주분들, 에이, 내일 미국 금리 인하는데 주식시장 날아갈 것 같고 카카오도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그쵸? 미국 시장 한 번 더 뛰어 올라가고 우리 카카오 날아가지 않겠어? 물론 주식시장에서 좀 경험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공부라도 좀 하셨던 분들은 어떨까요? 아니야. 우리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그랬어. 내일 금리 인하 뉴스 터질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 한 번 흔들 거야. 빠질 거야. 그러면 카카오도 한 번 흔들겠지. 결국은 양쪽이 갈리게 되죠. 그런데 저는 투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와 예수금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라도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 예수금 상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내가 기대하는 게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대통령이 앉아서 누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응원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나쁜 짓을 하네? 그럼 끌어내리면 되는 거고, 잘하면 응원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미국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월가놈들은 결국은 미국 시장이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건데, 월가가 생각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증권가는 대부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짜고 치는 고스톱에 그 흐름을 잘 따라가서 그냥 우리는 이익을 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미국이 됐던 우리 한국이 됐던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역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미국의 트럼프가 됐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주식시장을 위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누가 더 도움을 줄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이 꼬꾸라져가지고 전 난리 쳤으면 저 트럼프는 세상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주가지수가 잘 올라가고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정책들에서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트럼프는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미국의 정책적인 부분들, 특히 금리 인하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다 알려져 있고 월가에서도 다 안단 말이에요. 깜짝 서프라이즈한 결과들이 잘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라도 0.25% 인하해야 되는 걸 0.5% 인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깜짝 인하한다면 시장은 불기둥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금리가 발표된다면 시장은 늘 그렇듯 또 차익했다가 또 매수했다가, 무슨 얘기예요? 시장은 잘 오르다가 또 조정 나왔다가 또 잘 오르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주가지수는 조정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상방을 아예 제가 배제하는 게 아니라 조정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는 전략들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제가 SK 하이닉스 우리 주주분들에게 비중 조절해왔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미리 차익 실현을 하고 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놓고 가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비유를 더 들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는 자주 토하죠. 물론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식시장하고 비유를 드는 거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뭐 의학적인 지식이 많은 건 아니니까. 바로 밸런스를 못 잡고 있다. 똑바로 기준을 못 잡고 있는 거죠. 서지 못하니까. 그리고 갓난 아이는 대부분 누워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가 잘 모르고 아이를 자꾸 흔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토하겠죠. 여기서 우리는 아이가 뭡니까? 아이는 바로 우리 주식시장의 주린이. 부모는 누굽니까? 바로 시장에서 세력들입니다. 세력들이 자꾸 흔드는데 내가 기준이 없이 대응하면 뻔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꾸 토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는 건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기준을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없으면 계속 엄마 아빠가 흔드는데 내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핵심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그럼 카카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뭐냐? 화살표 매수 신호는 여전히 유지 중이니까 보유는 맞다. 보유는 맞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또 매도 신호도 나올 수 있는 때가 됐다. 왜냐면 가격 조정이 자꾸 나오니까. 그리고 지금 이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올라가면 추세적으로 얘는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눌림목 구간이었어. 여기는 당연히 매수 자리지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구간은 매수와 매도세가 겹칠 수 있는, 일부 투자자는 이 구간에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매도로 좀 빠져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누군가는 야 여기가 단기 바닥 아니겠어? 눌림목 반등 아니야, 여기서 매수해야지, 매수자들이 몰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격하시는 분들, 수비하시는 분들이 지금 겹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 이렇게 10% 남짓 크게 급등하면서 치고 날릴 때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던 분들 분명히 있죠. 아 이거 돌겠네, 꼭 내가 사니까 물려요, 이런 분들이 있죠. 이 세상의 세력들은 내가 매매하는 걸 계좌를 보고 있나, 아니면 카카오 세력들이 나를 자꾸 등쳐먹으려고 하고 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죠. 그런 일은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카카오는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다가 물리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62,000원 또는 이 가격대 아래로 한 번 더 아래로 내려가겠다라는 뉘앙스를 보여주면 허겁지겁 빠져나오기 급급할 겁니다. 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 기준이 그 애매모호한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할 때 그래서 이 수급을 잘 보시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 수급이 한꺼번에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개인 투자자 수급이 빠져나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반대로 개인 투자자 수급이 강하게 여기서 받치면서 매수로 들어오면 외국인 기관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더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결론, 내일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어려운 하루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답을 드려야 되고 또 예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일단 확률적으로는 개파락 양봉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파락할 때 당연히 주도적으로 시장 빠지는 데 역할을 하는 것은 반도체 쪽이나 방산주 쪽에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 그 하락이 더 깊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일 개파락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급락, 막 폭락으로 가는 그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자, 코스피 지수 가지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내일 개파락 한다고 하더라도 5선이 그러면 깨질 수 있겠죠. 5선이 깨지는데 막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급락으로 내려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려오면 카카오도 당연히 갈 자리에서 크게 급등으로 못 가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다 털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스켓으로 팔게 되거든요. 자, 바스켓으로 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장바구니 들고 마트에 갔습니다. 골고루 다 담았어요. 반도체도 담고요, 2차 전지도 담고, 제약바이오도 담고, 특히 방산주 많이 담고, 하이닉스도 많이 담았어요. 유독 맛있어 보였거든요. 조선주도 많이 담고 많이 담았었는데 어라? 미국 시장에서 급락 나왔네. 우리 한국 시장도 빼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세력들은요, 컴퓨터 자판 두들기면서 이거 하나하나씩 다 매도하느라고 그러고 있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그냥 조건으로 걸어서 얘네들 한꺼번에 다 그냥 내던질까요? 그렇죠, 후자죠. 바스켓에 담았던 거 한꺼번에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걸 이제 바스켓 매매, 프로그램 매도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도할 때 야 우리 카카오 이제 사야 된다고 했는데 사야 되겠다라고 덜컥 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내일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카카오에게 반드시 기회는 올 겁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외국계 창구에서 우리 시장을 바스켓 매도로 엄청나게 대거 팔아 제끼는지, 아니면 시장 대장주 중심으로는 팔고 있지만 또 방어주 중심으로는 수급을 집어넣으면서 시장 방어를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중심에서 우리 카카오가 방어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는 체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카카오도 매매하기에 가장 애매하고 또 어려운 시간이 지금 찾아온 겁니다. 힘내시고요. 혼자 매매하기 어려우신 분들, 특히 바쁘신 직장인분들, 자꾸 놓치시는 분들, 화살표 매매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가입 문의는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혼자 하는 것보다 투자는 다양한 시각에서 함께 할 때 더 안정적이고 수익을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투자 여러분들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